이 상태로 하면 되기 때문에. 자, 220의 0도하고 220의 0도, 220의 0도 둘이 더하면은 440의 0도. 그 다음에 길게 있네. 220에 180도. 그러면 1번, 2번, 3번 했을 때 1번과 3번을 더하면은 0이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 넣고 220 더하기 220이면 440. 220 더하기 이쪽 220이면 0. 그냥 1 더하기 플러스 1 더하기 플러스 1은 플러스 2.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0.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로 하고요. 네. 대신 얘는 이제 이렇게 안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게 안 맞추더라도 시작점과 끝점을 안 맞추더라도 그냥 무조건 맞춥니다. 그냥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정리를 안 시켰을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220에 0도하고 220에 90도하고 이 두 개 더하면은 그렇죠. 두 개 더하면은 하여튼 뭐 계산 해보셔야죠. 예. 계산을 해보시죠 한번. 계산을 얘를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이게 답이 될 건데 이거의 크기하고 각도까지도 같이 한번 크기하고 각도까지 그러려면 계산기를 빼셔야 되고 계산기에다가 이 숫자랑 이 숫자를 더해 주시면 혹시 계산기 안 갖고 계신 분들 계산기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 또 다시 할 거예요. 45도 맞고요. 뭐 220에 루트 45도 이렇게 되겠죠.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0에 0도 220에 30도 이 두 개를 또 더해 보시고요. 그러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는 각도도 마찬가지로 뭐 30보다는 작을 거고 뭐 기본적으로는 15도 같긴 하겠지만 15도인가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얘는 381에 15도 420이에요? 30도인데? 15도. 그러구나. 15도라서 그러구나. 예. 420에서 15도. 그러면 이제 그림 잘못 그렸구나. 득해야 되는데. 이거요. 220에 60도. 얘하고 얘. 더 해보시게요. 계산기를 받고 싶어. 네, 맞습니다. 5라는 답을 찾으시려면은 뭘 눌러야 되는데 더. 숫자 2번 위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바로 적혀 있어요. 네. 숫자 2번에 노란색으로
두 분, 세 분, 네 분. 일단 계산기 없으신 분들은 계산기를 준비하시고요. 네. 이거 이제 우리 수리 능력 할 때 천천히 다시 한번 할 거니까요. 네. 계산기를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복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안 하시면 나중에 계산기 가지고 못 써먹습니다. 네.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만 써먹지.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 거 복습 한번 해봤고요. 선생님 그 글씨가 원래 그렇게 흐린 거예요? 인터넷 봐도 너무 글씨가 흐려서. 인터넷은 깨끗할 건데? 목소리만 들리지 화면이 깨끗하지 않아요. 이거 쓴 글씨 아니면 여기 글씨? 그 글씨가 그래요? 전체적으로 흘립니다. 이거는 포커스 문제가 아닌 것 같긴 한데 한번 뭐가 제가 시간이 나빠진 줄 알았어요. 제가 글씨를 그냥 PC로 보세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세요? PC도 보고 핸드폰으로. 아마 핸드폰은 되게 흐리게 나올 것 같긴 하고요. 네. 근데 PC도 그러던가요? 네, 그렇게 하는 제가 보고 깨끗하던데. 왜냐면 여기 여러분 보는 거랑 이렇게 들은 경우가 아니라 이 모니터 상에 나온 걸 잡아놓기 때문에 깨끗할 것 같긴 한데. 기술적으로. 자, 계속 보겠습니다. 수업할 때 제가 이거를 되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걸 글씨를 키우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이긴 하겠지만, 제가 또 안 보여요. 제가 안 보여요. 하여튼 뭐, 이 정도로 잘 보이시죠, 이제?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요거는 참고 자료로만 하시고, 이런 교재를 주로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얘는 이제 보안 문제는 아닌데, 그냥 이제 간선이라든가, 간선이 뭔지, 분기선이 뭔지, 그 용어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애로 간선이다라고 하면, 물관으로 따지면 뭐 이런 느낌이겠죠. 굵은 선, 가는 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간선은 굵은 거, 상대적으로 굵은 거, 분기선은 상대적으로 가는 거,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제 가장 큰 구별은 차단기로 구별할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굵은 선을 보호하는 차단기 용량과 가는 선을 보호하는 차단기 용량이 당연히 틀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굵기가 달라지는 점에서는 무조건 차단기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뭔가 시작점이 있었겠죠. 여기도 분명히 뭔가 더 굵은 곳이 왔었을 거니까 이렇게 차단기 들어가고, 여기도 차단기 들어가고, 차단기 들어가고, 차단기 들어가고. 여기서도 또 갈라질 수 있어요. 막 다 차단기 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부하가 직접 물리면 얘는 분기선이 되는 거고 얘는 간선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도 그냥 여기서 바로 부하 물려버렸어요. 그럼 얘는 같은 굵기여도 얘는 또 분기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분기선과 간선의 가장 큰 그 차이점은 부하가 직접 연결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구별은 차단기로 구별을 하죠. 뭐 여기서 만약에 일반적인 전기를 쓰는 쪽이라면 여기가 수전점이라 했을 때 인입구에서 이게 분기 차단기라고 하겠죠. 분기 차단기, 얘가 분기 차단기. 인입구로부터 분기 차단기까지의 전선을, 그럼 이쪽이 간선이 되는 거고, 얘가 간선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봤을 때는 얘가 간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선은 아까도 봤지만 이쪽이 분기선, 이쪽이 분기선. 차단기로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절연저항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딱 이 구간별로 하겠죠. 차단기 구간별로 끊어서 합니다. 부하는 분리돼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차단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부하 분리시키고 한 방에 지질 수도 있겠죠. 여기서 다 부하 분리시키고 한 방에 딱 지져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지지게 되면은
이상이 없다 하면 그냥 안 하면 되는데, 만약에 재련장에 한 군데라도 약하게 나왔다 하면 다 개별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였고요. 여기서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 대지전압 300이라는 거, 사용전압 400. 오늘 여러분 그 평가 점심 드시고 볼 건데 나와요. 300, 400 문제.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300, 400 문제 나올 거고요.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신 분이 꼭 계십니다.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꼭 한 분 실수로 틀리든 알고 틀리든 그래서 검토 꼭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여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지워버리라는 이유가 원래 분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원선 굵기가 달라질 거니까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원칙은 분기점에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분기점에 설치가 실제로는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되면은 3m, 어떤 조건이 되면은 거리 무관하게 차단기를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m로 다 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는데 그건 일반적인 근데 그 일반적이란 말도 되게 웃기는 건데요. 일반적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주택 같은 경우 아니 아파트요. 아파트가 대다수 그러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각 층별 계단식이든 복도식이든 그러면 동지하에서 굵은 선이 쭉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선들이 각 집으로 두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두 집에 계단식이라면 두 집으로.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선하고 굵기가 당연히 틀릴 겁니다. 당연히 틀려요. 그럼 당연히 분기점에서 차단기를 넣어야 되는데 혹은 개폐기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간선이 정확히 어디 있는가 기억은 못 하실 거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보도록 여러분 집에 있는 첫 번째 메인 차단기에서 간선이 있을 걸로 추정되는 거의 간선은 이제 전력량계 있는 그쪽에 있을 건데요. 직선거리 말고 실제 전선 길이를 했을 때 3m가 다 넘을 거예요. 복도식이다. 100% 3m 넘고요. 그러면 뭐 보호가 됐더라도 이제 3m 조건에 맞는 즉 화재라든가 단락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설치를 해 놓은 경우 아니면 단락 보호가 되게 만들어 놓은 경우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과연 여기다 다 개폐기나 차단기 다 넣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물론 보신 분은 없겠지만 전력량계 근처에 차단기 혹시 차단기나 개폐기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보신 분 보려면 자체 뜯어야 되니까 그 업을 하고 있어야 볼 수가 있긴 한데 보면은 있는 건물이 있고 없는 건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는 건물은 어떻게 있느냐? 없는 건물은 전선을 더 두꺼운 거 써가지고 옛날 규정에는 그랬어요. 간선의 굵기보다 55% 이상 되면은 거리 무관. 옛날 조건은 그랬어요. 굵은 선 쓰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런 조건 쓰는 게 아니라 단락에 대한 보호가 확실하냐? 그러면 거리 무관하게. 그다음에 3m 기준은 당연히 이제 기본 현재는 그 중간에 콘센트 같은 시설이 안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최소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단락 위험도 최소화되어 있는 이런 경우라면 3m. 그래서 이제 뭐 커버를 씌워놓고 덮어놓은 이유가 그거다. 뭐 하려다가. 아, 3m? 네, 3m 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혹시
뭐 아파트도 관계없습니다. 모든 건물이 다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단기를 교체를 해야 된다. 근데 메인 차단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 그 윗단을 보게 되면 그죠? 쭉 따라가면 메인 차단기 고장났으면 아까 봤던 그림대로 전체를 내려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일단은 먼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계량기 주위에 혹시 어떤 개폐기가 있는가. 그럼 그걸 딱 내리면은 메인 차단기를 안전하게 교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없다면은 그 간선 전체에 대한 차단기 내리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또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하려면 방송해야죠. 다 가서 만나야죠. 차단기 내립니다. 방송만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못 듣는 사람 난리가 날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짓 하기 싫어서 그냥 라이브 살아있는처럼 하고 싶은 욕망에 솟구쳐요. 그다가 까딱 잘못하면 그냥 골로 갑니다. 까딱 잘못하면 뭐 사람은 안 다치더라도 하다가 작업 잘못돼가지고 활선이 콘크리트 벽에 붙으셨다. 어차피 정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욕을 어떻게 먹어요? 아주 쌍으로 다 먹습니다. 아예 다른 데다 이야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떨어져 버리니까 피해가 더 훨씬 더 크니까 하시려면 FM으로 방송하고 다 찾아다니면서 확인받고 끄고 하시던가 아니면 하지를 마시던가. 물론 완벽하게 사고 없이 무탈하게 딱 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본인 혼자만 그것도 소문내면 안 됩니다. 다 살선을 작업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죠. 제일 미련한 듯 했다고. 예.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바가지 독박 쓰는 거라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여튼 팔선 작업은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불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차단기 교체는 전기 공사입니다. 그래서 하소연 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인사상 빼고 어떤 재물의 손괴가 났다. 독박 쓰는 겁니다. 다 물어줘야 돼요 그냥.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공사 면허가 있는 업체가 와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자꾸 시킬 거예요.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잘하는 당신이 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간선하고 분기선 구별했고요. 잠깐 이제 물론 간선하고 분기선의 굵기 선정하는 방법. 지연성 굵기 선정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굵기 선정은 부하가 얼마나 쓸 건지를 캐치해야 되겠죠. 부하가 100A를 쓰겠다. 그러면 그 100A 맞는 전선을 채용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100A를 얘가 간다 하더라도 선로 길이가 길어버리면 전압 강화라는 게 있을 거니까. 그래서 100A를 1m 보내는 거랑 100A를 1km 보내는 거랑은 당연히 틀릴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선로 길이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길이 고려할 때도 길이 때문에 이제 바로 이런 규정 생긴다는 거죠. 38 광땡 3568 3568 사실 또 전선 굵기 결정한 이거 말고도 또 있죠. 또 뭐죠? 기본적으로 열전기입니다. 열 그다음에 전기면 저항 기계적 강도 가장 그게 기본적인 거 되고요. 그 외에 그 전선을 시설하는데 그 외부 환경을 본다는 거죠. 실내에 있느냐 실외에 있느냐. 실외에 있다면 당연히 햇빛을 직접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실외에 있다면 바람이 있냐 없냐. 실내에 또 있다 하더라도 뭐 지진 났을 때가 조금 흔들렸을 때 박살날 거냐 아니면 건물이 무너져야 박살날 거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취합해야 된다는 거. 하다못해 동물, 식물, 곰팡이까지도 다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제 16으로 거치 시작했죠? 16.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혹시 객관식 문제로 15로 나오면 15로 하시면 되고요. 16으로 하시면 16으로 하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15든 16이든 불법은 다 아닙니다. 다 맞는 이야기고요. 법 개정된 게 틀려서 개정된 게 아니고 통일하려고 개정된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전선 굵기 결정하는 데는 크게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에서 화합기에 그냥 생각만 하세요. 열방사도 생각해야 되고요. 당연히 전선에 열이 날 건데 얼마나 잘 빠져나갈 것이냐. 그다음 특히 연결점 같은 데는 접촉점은 허용 온도도 고려해야 되고요. 아까 그 외에 말했던 외부 환경, 외부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외부 영향도. 그다음에 이건 나중에 다 설명드린다겠죠? 설비 불평형률. 네. 그래서 이름만 불평형이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봤을 땐 이거죠. 3상이 있는데 부하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거 전기 들어옵니다. 이거 단순하게 써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연결하면 전기 들어와요. 실제로. 실제로 들어와요. 한 가닥씩인데 왜 들어오죠? 사실 한 가닥 아니에요. 두 가닥이에요. 두 가닥이잖아요. 여기는 끊어져 있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는 다 만날 거니까. 만나서 영될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3상 3선식 여러분들 한전 전주 보면 선 세 가닥밖에 안 가잖아요. 특고선은 세 가닥밖에 안 갑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여기가 100A 먹고 여기가 200A 먹고 여기 300A 먹고 이걸 이제 설비 불평률이라고 했네요. 부하가 달리게 묶여 있으니까 한 선은 100, 한 선은 200, 한 선은 300 이게 불평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설비도 평형 맞춰줘야 돼요. 평형을 안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안 맞추게 되면 이용을 못하면 덜해요. 이용을 덜하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설비 불평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부하 설비가 설비 불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하 설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원 설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같은 얘기니까요. 불평형이라는 개념만 한번 해봤고요. 이제 문제. 그다음에 차단기니까 당연히 얘는 전류에 대한 보완이겠죠. 전류에 대한 보완이고 전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전격 전류라는 것은 보증하는 전류가 되는 거고요. 차단기의 전격이다 하면 차단기가 보증하는 전류. 나는 100A다라고 차단기 전격 전류가 100A다라고 하면 100A는 내가 책임지고 잘 흘려보내겠다. 그러면 이제 그 이상 되는 거, 즉 과부하 전류가 있고, 그다음에 단락 전류. 통상 과부하 전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격 전류의 2배 이하를 과부하라고 하는 거고요.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20배 이상을 통상 단락 전류. 그래서 합선나게 되면 전격의 20배 이상 무조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격이 100A였다. 합선났다. 그러면 2000A가 사고 전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락사고의 2000A 다른 말로 전선을 예를 들어서 100A 견디는 전선인데 거기에 2000A가 지나간다.
그럼 바로 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0.1초만 지나갔다. 그러면 타지는 않겠죠. 얘가 열은 확 나더라도 방해는 될 거니까. 근데 그게 몇 초 이상 지속돼 버리면 깔끔하게 타버릴 것이고요. 물론 무조건 1분 이상 지나간다. 확 타버릴 겁니다. 그래서 차단기로 탁 끊어야 되겠죠. 차단기를 빨리 끊어줘야. 그래서 차단기도 나눈다는 거예요. 과부하만 전용으로 끊는 차단기, 단락전류만 전용으로 끊는 차단기, 아니면 겸용으로 하는 차단기. 그래서 그 차단기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게 바로 퓨즈. 퓨즈도 차단기입니다. 차단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단기라고 불리는 것들은 아크를 끌 수 있는 걸 차단기라고 해요. 스파크 튀는 거. 우리 어전에 아크 봤었죠? 아크를 소거할 수 있는, 아크를 끈다는 걸 소거라 그러는데 아크를 끌 수 있는 걸 차단기랍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가장 저렴한 게 바로 퓨즈다라는 거. 퓨즈. 그래서 퓨즈는 이거 하나만 63A 이하인 경우에는 1.25배 이하에서는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고 25% 여유를 줬다 이거죠. 25% 여유가 있었고 이제 1.6배 이상이 되면 끊는다라는 거죠. 끊는 건데 60분 이내라는 이 이야기요. 그래서 1.6배일 때는 60분 약간 더 많아지면 더 짧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많은 전류가 걸릴수록 더 시간 더 짧게 해서 그래서 이 60분이라는 의미 전류가 커짐에 반비례해서 시간이 훨씬 짧아지는 이렇게 끊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퓨즈는 끊어지는 특성이 있지만 안 끊어지는 즉 배선 차단기 주택용하고 산업용 얘도 하나로 63A 기준으로 해서 시간 똑같고 이거 오버되면 다 120분입니다. 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는 동작 전류는 45% 얘는 30% 그래서 어제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짝꿍 지어가지고 산업용이 좀 더 타이트하다. 산업용은 철저하게 계산에 의해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 주택용은 그냥 되게 좀 자유스럽게 쓰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순실한 말은 얘네들은 시간 관계를 줘요. 당연히 얘는 전류가 더 커지면 더 빨리 끊습니다. 근데 얘네는 뭐예요? 무조건 이거 넘어가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시간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보통 0.03초 이내 0.03초 이내예요. 지금 우리 누전 차단기도 그렇죠.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뭐 누전 차단기는 좀 더 흐르고 끊는 게 아니라 그 값 넘어가면 무조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형식처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된 모델, 즉 전선 굵기하고 그 다음에 차단기 이 관계 설정하는 거 표준화된 것이 먼저 부하전류 계산을 했더니 아마 이 설비에서는 한 보통 합쳐봤더니 60A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우리가 부하전류를 하면 되는데 표준이 설기전류다 하니까 설기전류라고 하는 거고요. 같은 말입니다. 부하전류, 설기전류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상이 그래서 여기선 60A 쓸 거다. 그럼 당연히 이제 전선 설정해야 되고 전선을
전선 선정해야 돼. 전선을 당연히 60보다 큰 거 선정해야 되겠죠. 전선. 그래서 전선 선정하고 차단기도 선정해야 되고 차단기는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차단기. 이렇게 해서 차단기랑 전선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당연한 원리인데 실제로 이제 다 기성품이니까 이럴 수 있겠죠. 부하를 내가 60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전선이 60 흘러가는 게 없어요. 다 넘어 해야 되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걸 찾았더니 100이래요. 전선이 100짜리. 그럼 차단기는 얼마짜리 써야 돼요? 차단기가 75짜리가 있고 90짜리가 있다면 고민하겠죠. 차단기가 70짜리, 75짜리, 80짜리, 90짜리 이렇게 있다. 100짜리 이렇게 있으면 혼자 생각이 나름이겠죠. 그래서 예할 수도 있고 예할 수도 있고 예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이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이거 선정했다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성품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U단계 선정했더니 U단계가 전선이 65짜리가 있었대요. 전선이요. 차단기는 65짜리가 없고 70부터 있다.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조정해 준다는 거.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 놓고 이제 차단기 동작에 대해서는 차단기는 이거 넘으면 다 오버가 투입된다는 거예요. 자기 정격보다 다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데 확실하기 위해서 이 전선에 145% 1.45배요. 이 전선의 허용 전류에 1.45배 이내에서 확실히 끊으라 이거죠. 이 사이에서는 오버돼서 끊지 말고 아까도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 차단기 전격이 75A인데 90A에서 끊을 수도 있고 100A 끊을 수도 있고 1000A 끊을 수도 있죠. 근데 얘가 끊기 끊어요. 1000A에서. 그럼 미친 거라 이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 1.45배 이내에서 무조건 동작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동작은 다 돼야 돼요. 어디선가. 근데 권장사항이 이거죠, 이제. 가급적이면 허용전류 사이에서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권장사항이고요. 근데 여기서 걸렸다고 해서 크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보호되는 거니까.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